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2년 8월 첫 주차 보고서입니다. 8월 첫 주 제 계좌는 548만 원이 불어났습니다. 수익률로는 1.1%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도 마이너스 4.3%로 마이너스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20년 이후 누적 수익은 2억 1891만 원으로 플러스 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에 1200만 원, 7월에 400만 원에 이어 이번 주에도 45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투입한 현금은 IRP 계좌에 투입하여 연간 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맞추었습니다. 종목별 보유 현황입니다. 이번 주 변동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한 바와 같이 450만 원의 현금을 IRP 계좌에 투입하여 아리랑 고배당주 ETF와 코덱스 TRF3070을 매수하였습니다. IRP 계좌로는 개별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고배당주 ETF를 70% 매수하고 나머지 30%는 그나마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TRF3070을 30% 매수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 ETF도 연간 분배금이 세금을 제외하고도 5% 이상 주는 데다가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IRP 계좌로 보유하기에 최선의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국카본을 수익 실현하고 인상가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호석유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실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제 예상보다는 좋은 성적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도 PER은 2점대에 불과하고 PBR은 0.7점대밖에 안 되며 우선주 기준으로 7% 이상 고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마음 편히 보유하고 있으면 될 듯 합니다. 9월 말 자사주 소각 이벤트를 우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나그룹이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산 부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전담하고 지주사는 소재, 장비 등 제조업과 건설을 담당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대주주가 상속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재편할 것이라는 소문은 예전부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룹 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당장 바뀌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력 등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한 이익 창출 능력은 당장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덤덤합니다. 그럼 하나의 올해 2분기 실적을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7월 29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배 부분 순이익만 보면 상반기 누적 기준 6,930억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본주의 시총은 2조 1288억입니다. 하나우선주와 하나사무비를 합한 시총은 3603억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보유한 자사주 비율은 6.5%입니다. 따라서 본주와 우선주를 합하고 자사주를 제외한 실질 시총은 2조 3271억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2배하여 연간 실적으로 환산 후 PER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배 순이익 기준으로 연간 예상 PER 값은 불과 1.7배가 나옵니다. PER 값은 1.7배에 PBR 값은 0.7배 수준인 것입니다. 배당금은 하나사무비 기준으로 800원으로 계산하면 5.2%나 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하나의 투자에서는 절대 돈을 잃을 수 없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너 일가의 형편없는 기업 운영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면 주주가치 제고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지금 당장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할 것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자사주를 매입할 것입니다. 그만큼 헐값에 거래되고 있고 자사주를 사는 게 그 무슨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주가가 4배는 올라야 그나마 PER 값이 7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고 헐값을 벗어나 싼 정도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방치한다는 건 경영진의 능력이 없거나 의도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금융선진국처럼 공정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차츰 변해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 제가 주식에 투입한 원금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상되는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연 3,228만 원입니다. 원금 대비 배당금은 12.1%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리면서 시간이 누적되어 복리 효과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제 투자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 잘 버는 고배당주 위주의 종목을 골고루 매수합니다. 배당을 받으면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고배당주를 삽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저평가된 고배당주로 교체합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추가 매수하거나 배당을 받으며 버팁니다. 혹시 일부 종목은 기업의 수익이 깎여 원금이 훼손될 수 있지만 많은 종목으로 분산을 했기 때문에 한두 종목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리 효과를 최대한 노리고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PER이 10 이상인 종목은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2차전지, 메타버스, AI, 바이오 이런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기업 회계에 대해 전문적이지도 않고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초보자 수준입니다. 그저 저는 제가 오랫동안 찾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느리게 투자할 뿐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15년 이상 주식 투자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가치투자 고전서 등을 읽으면서 스스로 찾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에 매달리는 급한 투자보다는 이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고 확실한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금호석유의 22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분기에 금호석유의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영업이익 3,539억 원, 2,869억 원의 견조한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분명 금호석유는 현재 어두운 터널을 적자 없이 잘 헤쳐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21년 말 5조 829억 원이었던 금호석유의 자본도 22년 2분기 말 기준 5조 3,102억으로 2,300억 원 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채 비율도 47.6%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금호석유의 사업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합성고무 부분입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약간 줄어든 1,003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원재료인 부타디엔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제품 가격과 엔비라텍스의 가격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합성수지 부분입니다. 알기 쉽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316억으로 지속적으로 이익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원재료인 스티렌 모노머 가격은 약세로 전망되지만 합성수지도 수요 감소로 가격 약세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금호석유의 100% 자회사인 금호 PMB화학이 담당하고 있는 페놀 유도체 부문입니다. 금호 PMB화학은 페놀과 아세톤으로부터 BPA와 에폭시로 이어지는 페놀 유도체 수직 계열화를 이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2년 2분기 영업이익 986억으로 사업 부문 중 가장 크게 실적이 하락하였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수요가 감소했고 스프레드 축소로 수익성이 감소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호석유의 100% 자회사인 금호폴리캠이 담당하고 있는 EPDM 부분입니다. EPDM은 기능성 합성고무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부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역시 22년 2분기에 485억의 영업이익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EPDM 부분은 3분기에도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PDM 부분이 어려운 시기에 금호석유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밀화학, 기타 부문입니다. 22년 2분기 실적 합계 749억의 영업이익으로 전분기부터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실적을 보았는데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감소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모든 분야가 적자 없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8,030억, 순이익 6,601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각각 2배하여 22년 연간 실적을 추정해보면 영업이익은 1조 6,060억, 순이익은 1조 3,202억입니다. 8월 5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주의 시총은 3조 9,839억이고 우선주의 시총은 2,691억입니다. 자사주 비율이 16%이기 때문에 본주의 시총에 우선주 시총을 더하고 자사주를 뺀 실질 조정 시총은 3조 5,728억입니다. 이를 토대로 PER 값을 구하면 순이익 기준으로 2.7, 영업이익 기준으로 2.2가 나옵니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PER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최근 1년 영업이익은 1조 8,436억이고 최근 1년 지배부분 단기순이익은 1조 5,670억입니다. 이를 토대로 PER 값을 구해보면 순이익 기준 PER 값은 2.3이고 영업이익 기준 PER 값은 고작 1.9입니다. 네이버 상지표를 봐도 너무너무 저렴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PER 값은 2.36배, 추정 PER 값은 3.63배, PBR 값은 불과 0.71배에 불과합니다. 금호석유는 내수보다 수출의 비중이 훨씬 큰 기업입니다. 합성고무의 경우 수출이 81%를 차지하고 있고 합성수지는 수출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국의 비중이 큰데 중국의 코로나 봉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석유는 본주의 20%에 이르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자사주 1,500억 원을 매수한 후 소각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소각 예정임을 기재하였습니다. 현재 1,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은 끝난 상황이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9월 20일 이후에 소각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호석유의 22년 2, 4분기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금호석유는 작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이익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지부진한 실적이 이어지다가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PER 값은 2점대에 불과하고 배당은 우선주 기준으로 적어도 현 시가 기준으로 8%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PBR 값은 0.71배에 불과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시점이나 이익이 턴어라운드를 보이는 시점이 오면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8월 2주차 보고서입니다. 현재까지 8월 성적을 보면 코스피는 3.1%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3.5%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도 비슷한 수준인 3.1%가 상승하였습니다. 22년 연간으로 보면 현재까지 코스피는 15.1%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19.6%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2.2%가 하락하여 지수 대비 훌륭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주 주간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의 누적 성적을 보면 코스피는 19.3%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9.4%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85.5%가 상승하였습니다. 월간 성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57.4%, 1억 3,209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28%, 1억 843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2.2%로 1,127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7월 2.0%의 수익에 이어 8월에도 현재까지 3.1%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손실폭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최근 주가 조정기간 동안 현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6월에 1,200만 원, 7월에 4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지난주 450만 원에 이어 이번 주에는 1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벌써 2022년도 4개월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조금이라도 수익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1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상가를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현금 부족으로 추가 매수는 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HD현대와 신한지주에서 들어오는 자잘한 배당금으로만 추가 매수할 듯 합니다.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배당금을 내년에도 준다면 저는 세금을 제외하고 약 3,232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269만 원의 배당을 받는 셈이고 365일로 나누면 매일 88,541원의 배당을 받는 셈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금호석유 우선주와 증권주들의 배당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기술투자와 LX홀딩스처럼 내년에 고배당이 유력해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받은 배당금보다 10%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 표는 기준 시점에 포트폴리오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표입니다. 22년 8월 현재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269만 원의 배당금이 예상됩니다. 21년 말에는 그 당시 포트폴리오 상으로 매월 179만 원의 배당금을 예상했으며 20년 말에는 매월 세후 97만 원의 배당금을 예상했었습니다. 월 평균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입원금은 2년 반 동안 3,800만 원밖에 늘지 않았는데 받은 배당금을 계속해서 배당주에 재투자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배당주를 더욱 선호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수익이 좋은 배당주들이 주가가 낮아져 시가 배당률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배당주를 팔고 저렴한 배당주로 교체 매매를 몇 차례 하면서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재 투입된 원금은 2억 6,800만 원인데 원금 기준으로 12.1%인 세후 연간으로 3,232만 원의 배당금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배당주에 집중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왜 배당주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현금으로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기업이 배당금보다는 돈을 잘 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자 기업이나 간신히 흑자를 유지하는 기업은 배당을 지속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5% 배당을 주는 기업은 최소한 주당 5% 이상의 돈을 벌어야 배당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자기 주당 20% 이상 되는 수익을 내면서 그중 5%를 배당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후진적 주주환원 시스템 속에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그때 배당으로라도 건지지 않으면 투자하다가 말아먹을 수도 있고 대주주가 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놀고 먹기만 해도 세금을 제외하고 매월 269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조급해지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안전한 종목에 장기 우상향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가뚜기로 불리는 식품 전문 업체인 오뚜기의 하명준 회장의 장녀인 뮤지컬 배우이자 유튜버로서 활약하고 있는 하면지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뚜기의 주식을 43,07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로는 오뚜기의 지분 1.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현재 오뚜기의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원대로 한 주의 가격은 46만 8천 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면지 씨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약 200억 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오뚜기는 올해 한 주당 배당금 8천 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시가 배당률로는 1.71%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면지 씨가 작년에 배당으로 받은 금액은 모두 3억 4천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 정도 재산에 이 정도 배당금이라면 세금을 제외하고도
사실 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뚜기는 게다가 가뚜기라고 불릴 정도로 정직한 기업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는 선친의 뜻에 따라 전체 직원 3,000명 대부분이 정규직이고 30년 넘게 5,600명 넘는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지원했으며 1,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면지 씨가 뮤지컬도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좋은 기업의 이미지까지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보유한 주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배당 투자자들 대부분이 원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제가 가진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 원금 손실 없이 평생 먹고 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목표이고 제 자녀들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물려받은 재산은 없는 흙수저이지만 불평불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려 합니다. 앞으로 죽지 않는 한 10년, 20년, 30년 계속될 투자 여정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함께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과도한 저평가 종목만을 선정하여 1년간 투자해보는 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 5월 14일 DI 동의를 시작으로 2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과도한 저평가라면 1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평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만 잘 고른다면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는 가정하에 언제 매도하는 게 이득인지는 일개 개인이 맞출 수도 없고 맞추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이런 생각을 검증해보고자 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13번째 투자 종목인 금호석유 우선주의 투자 기간 1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종목의 투자 기간이 종료되었고 10종목이 플러스로 3종목이 마이너스로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13종목 중 그동안 가장 큰 수익을 준 종목은 메리츠금융지주로 1억 투자로 3억 6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사실 그 이후로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제 실제 계좌는 2배 약간 넘는 수익을 얻었을 뿐인데 역시 주가의 고점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3종목을 각각 1억씩 1년간 투자 가정한 모의 투자 결과 총 8억 7,190만 원의 수익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우선주는 주당만 50원에 받은 배당금을 고려하더라도 마이너스 21.7% 마이너스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투자 진행 중인 종목 리스트입니다. 현재 12종목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종목만 플러스인 상황이고 10종목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HD현대가 21.3% 수익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기술투자가 마이너스 27.7%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익보다는 마이너스의 규모가 작아서 총 수익은 마이너스 6,13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6번째 종목으로 투자 종료된 금호석유 우선주를 다시 새롭게 모의 종목으로 선정합니다. 금호석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년 뒤 23년 8월 6일 종가로 수익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증권업의 경우 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주식거래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래에셋증권이 생각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상반기 누적 잠정 실적 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6,059억, 지배주주 순이익은 4,455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미래에셋증권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본주의 시총은 4조 734억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우선주 시총의 합계는 6,119억이고 자사주 비율은 20.7%입니다. 본주와 우선주의 시총을 더하고 자사주를 제외한 조정 시총은 3조 7,163억입니다.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시총도 많이 줄었네요. 22년 상반기 실적을 2배하여 22년 연간 실적을 추정하면 22년 연간 지배순이익은 8,909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총을 지배순이익으로 나누어 PER 값을 구하면 지배순이익 기준 PER은 4.2배가 나오고 영업이익 기준 PER은 3.2배가 나옵니다. 3년에서 4년 벌면 똑같은 회사를 하나 더 살 수 있는 실적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후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배당을 준다고 가정하면 현재 시가 배당률은 7.8%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PBR 값은 현재 0.4배 수준입니다. 안전마진은 어느 정도 탄탄해 보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후비는 특이한 형태의 우선주입니다. 최소 2.4%의 배당을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배당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 무조건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에게는 미래에셋증권 본주보다는 우선주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영세한 개미에게는 의결권의 가치가 배당보다는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후비처럼 독특한 형태의 매력적인 우선주로는 하나사무비와 CJ사우, 아모레지사무가 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미래에셋증권 이후비를 3,783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8.2%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개월을 보유하면서 2번의 배당을 받았으니 받은 배당금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한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사실 실적도 꾸준히 좋고 배당률도 좋으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비교적 열심히 해주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하면서 오르지 않는 이상한 종목입니다. 배당을 안전마진으로 삼으면 되니 저는 마음 편하게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대로 고른 고배당주 5종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정에는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실적과 작년 배당률을 고려하였고 본주와 우선주 시총을 합산하고 자사주를 시총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시총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PBR 값이 1보다 작은 안전마진이 충분한 종목만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선정한 5종목을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증권 이후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가장 큰 증권사로 타이거 ETF를 운영하는 증권회사입니다. 본주의 시총은 4조 1,657억 원, 우선주 2종의 시총은 각각 689억, 5,558억이며 자사주 비율은 19.93%로 실질 시총은 4조 3,147억 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2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6,059억과 지배순이익 4,455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배당금은 미래에셋증권 이후비 기준 주당 3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시가 배당률로는 7.6%에 해당합니다. PBR 값은 0.41배로 시총보다 2배 많은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사무비입니다. 하나는 방산업, 우주산업, 건설업, 태양광, 생명보험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실질 시총은 2조 5,074억 원입니다. 하나는 22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조 3,810억 원과 지배순이익 6,93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배당금은 하나사무비 기준 주당 8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시가 배당률로는 5.1%에 해당합니다.
PBR 값은 0.77배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우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금호석유의 실질 시총은 3조 4,800억 원입니다. 금호석유는 22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8,030억 원과 지배순이익 6,601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실적은 현재까지 작년 실적의 절반 수준인데도 시총과 비교하여 이 정도 수익인 것을 보면 금호석유가 얼마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배당금은 금호석유 우선주 기준 주당 1,05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시가 배당률로는 10.8%에 해당합니다. 작년은 역대급 실적이었으므로 내년에는 배당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절반 가까이 줄어들더라도 5%가 넘는 고배당주로서의 명목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석유의 PBR 값은 0.71배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다양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과 함께 4대 금융지주회사 중 하나입니다. 신한지주는 자사주와 우선주가 없기 때문에 실질 시총은 본주의 시총 그대로인 18조 4,913억입니다. 신한지주는 22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3조 6,552억 원과 지배순이익 2조 7,208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배당금은 주당 1,96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시가 배당률로는 5.4%에 해당합니다. 금리 인상기라 금융업의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금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시작하여 배당금도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PBR 값은 0.41배로 역시 시총의 2배가 넘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우입니다. 대신증권은 증권업과 저축은행, 자산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현재 실질 시총은 8,854억 원입니다. 대신증권은 22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285억 원과 지배순이익 1,577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배당금은 대신증권 우선주 기준 주당 1,45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시가 배당률로는 10%에 해당합니다. 대신증권은 작년에 일회성 이익이 엄청나서 현재 시총과 같은 8,855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었습니다. 1년 번 돈으로 자기 주식을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벌었었네요. 올해 수익은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배당도 약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PBR 값은 0.77배입니다. 지금까지 5종목의 고배당주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작년보다 실적이 좋은 종목도 있고 줄어든 종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실적만 놓고 보아도 5종목 모두 코스피 평균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돈도 잘 벌고 배당도 잘 주고 PBR도 1보다 낮아서 안전마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주식시장에는 돈도 잘 벌고 배당도 잘 주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5%의 배당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도 2배, 3배 오르는 종목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10년, 20년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배당주 투자만큼 확실히 자산을 불려주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배당주는 배당을 안전마진으로 차익 실현의 기회까지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데요. 꾸준한 수익을 내는 배당주는 이런 면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5종목의 고배당주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매주 올리는 실전 투자 보고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8월 3주차 국내 주식 투자 보고서입니다. 8월 현재까지 코스피는 1.7%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1.3%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3.1%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16.3%, 코스닥은 마이너스 21.3%이며
제 계좌는 마이너스 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누적 실적을 보면 코스피는 17.6%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6.7%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85.4% 상승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월간, 연간, 누적 세 지표 모두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57.4%, 1억 3,2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2021년에는 28.0%, 1억 8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22년에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2.3%, 1,100여만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1월에 이어 비교적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큰 폭의 하락을 맞아서 저는 6월부터 8월까지 총 2,100만 원의 현금을 추가 투입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행히 7월과 8월에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현재 2억 2,800만 원여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몇 개 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으로 인상가와 LX홀딩스를 자잘하게 매수하였습니다. 인상가의 경우는 인상가가 예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당시에도 한번 매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PER 값도 10 정도로 낮아지고 배당도 4% 가까이 되면서 다시 매수를 시작해서 꾸준히 조금씩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도 하나 정도 가지고 싶었고 인상가의 경우 성장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금호석유의 경우 9월이나 10월에 1,500억 원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인데 공시보다 조금 더 일찍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하락이 큰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의 경우 비교적 배당이 낮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보유한 부동산 자산과 스타벅스 실적만 감안하더라도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입니다. 앞으로 올해 받을 배당은 이제 신한지주 하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2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400원을 발표하였으며 3분기에도 똑같은 400원을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월별로 원금과 평가금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년과 21년 여름까지는 격차가 점점 벌어졌으나 21년 하반기부터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약 3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입금되는 내년 4월경 전까지 다시 한번 점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